네, 안녕하세요. 시선 강탈에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좀 반전의 날이었습니다. 일단 코스닥은 어제의 급등세를 오늘 유지하는 흐름이었고 코스피가 다시 한번 비교적으로 좀 불안한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장 막판에 플러스 전환했고요. 또 애프터 시장에서 이 대형주들이 급등을 시연하면서 가파른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도 2.4% 급등하면서 내일장 시장의 반등을 다시 한번 기대하게 만드는 흐름이 현재 밤 9시 구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은 오늘 여전히 빠져나갔지만 그래도 오늘 좀 선택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시선 강탈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상위 종목들 보시면 오늘 전부 다 빨간불을 켰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부터 계속 급등 추세고 특히나 이 하이닉스와 스퀘어 그리고 삼성전기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장중에는 마이너스권이었을지 몰라도 하이닉스는 무려 플러스 2%대에서 거래 마쳤고 SK 스퀘어는 무려 5%대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거든요. 이 내일장에 SK 하이닉스 쪽에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실리면서 오늘 두 종목이 강하게 애프터마켓에서 움직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삼성전자도 1%대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삼성전기는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공개가 되면서 4%까지 상승률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또 애프터마켓에서 대형 이슈가 있었는데요. 알테오젠의 파트너사인 머크가 키트로다에 대해서 좋은 매출 성장을 이뤄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키트로다에 대한 성적이 공개가 되면서 9% 급등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외에도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가져가고 있는 기대감이 실려있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오늘도 빨간불을 켜면서 거래 마쳤고요. 제 포트폴리오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 포트는 든든하게 SPG가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LS 일렉트릭이 플러스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2% 상승 흐름 현재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오늘 좀 반등을 시도하면서 6.1%의 상승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지금 시장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동안은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의 이 주가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근데 슬슬 이 수급이 확산이 되면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그 주가 반영을 온전히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GSPNL도 그렇고 APR도 그렇고 하락률이 정말 많이 줄었는데 오늘 두 종목 전부 다 호실적이라는 모멘텀 속에서 급등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실적 좋은 종목들 계속 지금 집중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 장 확인합니다. 다음 장 보시면 한화엔진과 기아도 있는데 두 종목도 전부 다 하락률 크게 줄었습니다. 이제 10%대 초반까지 줄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갖고 있는 종목을 포트에 넣어서 포트를 좀 다양하게 꾸려가는 그런 흐름이 8월 달에 좀 좋을 것 같아요. 제 시선 확인하겠습니다. 수행의 시선, 멈춰있던 시간이 흐르고 있다. 앞서서 언급드렸던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라는 맥락과 동일합니다. 멈춰있던 실적의 시계가 다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밸류에이션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포트에 담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의 고견 지금부터 들어봅니다. 시선 강탈 출발할게요. 네, 화요일장 시선 강탈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불안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종목이 반등해서 기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어떤 대응이 가장 중요할 것인가? 이용준, 송필호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이렇게 모셨고요. 오늘 제 포트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 포트폴리오 뒷장에 있는 종목입니다. 한화엔진이고 지금 포트 뒷장에서 마이너스 10%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6위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사실은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게 한화엔진 실적이 너무 좋을 예정이에요. 조선주가 계속 좀 수주의 가이던스가 상향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섹터가 조선이거든요. 특히 엔진은 또 오르면 한번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테마여서요. 한화엔진은 어떻게 볼까요? 한화엔진 말씀하신 것 실적도 좋고 수주도 굉장히 많이 상반기나 지금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다만 조선주는 그 배의 특성상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시동이 걸리는데 좀 오래 걸리고 가속도가 걸리는데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지만 붙으면 오래 가긴 하지만 지금 한화엔진은 바로 간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는 차트는 역배열 상태이고요. 수급을 받던 외국인 매도세가 좀 큽니다.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수주도 괜찮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군함에 대한 이슈 그리고 조선 엔진에 대한 이슈 게다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도 배 위에서 한다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수요는 증가될 것 같은데 차트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하락보다는 상승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이에요. 주식은 그러니까 오를 수는 있겠지만 바로 오르느냐 한참 걸리냐가 문제인데 지금 앞단에 이만큼 매물대가 있고요. 아직은 상단에 60일선, 21선, 5일선 깔려 정확히 역배열 차트잖아요. 바로 가긴 어렵지만 그래도 중장기로 하시는 분들께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 저는 이제 바로 가는 걸 좋아하는 좀 단기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조선주는 조금 있다가 대응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단기적인 성향이시긴 한데 그래도 한화엔진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APR 한번 볼 텐데요. APR은 실적 좋을 것으로 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북미 매출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의 외형 성장도 꽤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이 대통령이 브라질을 방문하면서 이제는 남미 쪽에 대한 시장도 활로가 열릴 것이다라는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APR은 실제로 그 미용 기기가 미국에서 엄청 잘 팔리잖아요. 엄청 해외에서 유명한 연예인들도 그 기기를 쓰면서 제가 그런 영상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전 하나 위원님. 네. APR의 실적이 나오면 팔고 싶어요. 왜냐하면 화장품주들은 보통 이렇게 실적이 나오면 주가가 좀 세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 어때요? 자, 최근에 수출 데이터가 발표됐죠. 화장품 7월 수출이 보면 한 3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화장품 중에서 보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그 부진했던 아모레 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최근에 중국 매출보다는 미국 매출이 좀 크게 증가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APR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럽 쪽에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럼 APR은 다른 종목보다 탄력이 상대적으로 약하죠. 항상 시장에서는 이제 지수가 반등을 할 때는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 가장 세게 반등합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세게 반등하고 있는 것이 로봇들이 가장 또 많이 빠졌고 또 바이오가 엄청나게 빠졌기 때문에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일부 이제 로봇이나 바이오 같은 종목은 3일간 50% 이상 올랐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는 그동안 하락폭이 적었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 상승폭이 좀 그렇게 강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APR도 길게 보면은 나쁜 주식이 아니죠. 우리나라 최고 화장품 회사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하고는 좀 맞지 않은 게 만약에 실적 발표해가지고 급등이 나오면은 한번 교체 매매도 한번 고민하시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랑 같은 의견이시네요. 실적 나오고 급등하면 교체 매매하자라는 말씀 주셨고 APR 실적 나오기 전까지 들고 있다가 이제 만약에 실적이
좋게 나와서 주가가 좀 급등을 하면 저도 그때는 매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섹터 이야기입니다. 이용준 의원님께서 오늘 신재생 에너지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오늘 SOFC 연료전지 관련 종목들 급등 강했고 네네. SK 이터닉스, OCI 홀딩스 같은 풍력주들도 네.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들이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오른 그죠. 건지 아니면 좀 다른 종목들도 바닥에서 다 반등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른 건지 궁금해요. 둘 다라고 생각해요. 먼저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사 검색하면 정부가 오늘 메가특구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산단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슈가 오늘 나온 이슈거든요.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뭐 법인세라든지 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다고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유가에 대한 이슈가 항상 있죠. 이란과 미국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전처럼 뭐 $100, $150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가에 대한 피로도는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전기차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유가에 대한 대안인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의 흐름 앞으로 더욱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2026년 정부 세제 개편안에 반도체, 태양광, 풍력 발전 사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세액 공제하겠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미 흑자 전환하는 재생에너지 이슈에서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종목 오늘 말씀드릴 텐데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종목 잘 메모하셨다가 시초가 대응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수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게다가 코스닥이 오르고 있다는 거는 전반적인 훈풍이 이제 퍼지기 때문에 내일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종목은 GNC 에너지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저의 탑픽이기도 합니다. 신재생의 탑픽인데 GNC 에너지는 정확히 말하면 에너지 종합 솔루션 기업이고요. 신재생 사업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탄력도가 좋고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술적인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고 오늘 공시를 봤더니 KT하고 755억의 데이터 센터 발전기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공시에 나와 있어요. 굉장히 큰 규모이고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좀 심플하긴 한데 저는 신고가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수가 정상이란 전제하에 그러면 신고가에 거래대금 동반했고 만약 오늘 3시 반에 종가 베팅을 3시 반이 제가 미리 그어놨는데 이 자리거든요. 3시 반에 종가 베팅을 하신 분이라면 애프터에 벌써 수익이 나와서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일 시초가도 중요하니까 내일 시초가도 보시면 좋은데 저는 하락보다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의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SK 이터닉스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SK 이터닉스도 한번 공략을 해서 수익도 드리고 최근에 또 급등이 나와서 또 물려 계신 분들 다 수익 전환했는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내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상승률이나 흐름으로 봤을 때는 GNC 에너지가 조금 더 급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SK 이터닉스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SK 이터닉스는 태양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기사가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에 대한 뭐 제재를 여전히 한다 그런 이슈로 상대적으로 SK 이터닉스 흐름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저장 장치 뭐 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 SK 이터닉스 지금 자리가 급등 이후에 21선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일 SK 이터닉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 언급 주셨고요. 또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의 그 이란 호르무즈 해협 합의 가능성 소식이 또 나왔기 때문에 뭔가 내일장에 좀 다양한 섹터들이 반등할 거다라는 희망의 기운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자, 송필호 위원님의 섹터는 로봇 섹터고요. 일단 중국 규제 소식 속에서 로봇 섹터가 이번 주 초부터 좀 상한가 랠리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서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로봇은 지금이라도 접근을 해야 되나? 매일 고민이에요, 사실. 높은 것 같기도 하고 더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제가 로봇 세트를 지난주 화요일 날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했죠, 이 시간에요. 로봇주를 한번 사신 게 어쩔까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로봇주가 계속 지금 상승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뭐 지금 주도주가 뭐 확실하게 탄생을 안 했지만은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로봇하고 바이오입니다. 아까도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지수가 단기에 3일 동안 20% 오르면서 일부 로봇 관련주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주는
단기에 50% 올랐습니다. 벌써 수익률 50%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코스닥 시장이 더 가면은 노보다고 바이오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보주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노보주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이 지난주죠. 제가 지난주에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죠. 미국이 중국산 로봇을 규제한다 그랬죠.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사이버 보안 그 우려 때문에 여러 가지 사이버 보안 우려 때문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포함한 외국산 첨단 로봇을 수입을 제한하겠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중국이 로봇이 가장 발달한 나라이죠. 그러니까 중국산 로봇을 이제 규제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국산 로봇을 규제를 하면은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이 상대적인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난주부터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가 움직이기 좀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로봇 업체들이 상장을 추진합니다. 중국에서 로봇 1위 업체가 유니티리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지금 상장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자금을 지금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이죠. 유니티리가 내일 이제 수요일을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6일 날은 공모가를 확정하고 10일 날 청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유니티리가 지금 상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LG전자가 중국 로봇 회사에 투자한 에지보스라는 로봇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홍콩 시장에 지금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로봇 관련주가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관심을 받으면 국내에서도 로봇 관련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 쪽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로봇 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선정을 하고 대표이사 직속으로 로봇 사업부를 신설을 해가지고 로봇 사업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 이야기를 좀 잘 들으시고요. 이제 8월 26일 날입니다. 현대차 CEO 투자대 대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아트라스 이제 훈련센터 그리고 앞으로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 계속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로봇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면 로보티즈 관심 가지면 좋아 보이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니골딩스 어제 상한가 쳤는데 오늘 약간 숨고르기인데 내일도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같은 종목들 좀 꾸준하게 관심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로봇 지금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 주셨고 또 삼성과 현대차 쪽에 이슈도 있으니까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AS 바로 도와드릴게요. 대원전선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그만 보자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 더 보자. 더 보자로 바꿀까요? 아니 바꾼 게 아니라 더 보자고 계속 더 보자고 하셨나요? 네. 잘못 기억했나 봐요. 근데 대원전선이 추세가 너무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거든요. 그만 보자고 했던 금호건설을 그만 보자고 했고요. 금호건설. 대원전선은 왜냐하면 반도체 가면 전력전선 가니까 보고 계신 분 더 보라고 말씀드리고 목표가 상향한다고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어요. 대원전선은 여전히 좋죠. 이제 엊그저께 이제 지난주에 또 매도 사이드카 그리고 서킷 브레이크 걸릴 때 21선을 깨주는 흐름이 한번 나오긴 했지만 최근 일주일 동안 바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하시고 신규 공략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항상 재료는 똑같아요. 특별한 재료가 나온 게 아니라 북미 전력기기 교체한다. 그리고 초고압 케이블 수주는 훈풍이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걸 전달해주는 전력망에 대한 교체와 수요 확대 그리고 전압 케이블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대원전선이 저는 탑픽입니다. 물론 효성중공업과 강원전선 좋지만 저는 대한전선은 좀 안 본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차트 때문에 그런 거고요. 차트 좀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이 7월달, 6월달부터 말씀드렸으니까 이때부터 말씀드려서 상한가도 가고 이평선에 보면 다 이렇게 밀집되어 있잖아요. 60일, 20일, 50일 다 밀집되어 있다는 거는 여기 돌파하게 되면 이제 신고가 패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벌써 수익이 34%, 43% 났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이번 주 또 흐름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목표가는 더 상향하고 홀딩 하시면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대원전선 목표가까지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 ENA고요. 자, 역시나 건설주고 건설주들이 그리고 이번에 실적 되게 잘 나왔어요. 네, 네, 삼성 네. ENA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주들 네, 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 실적 좋은 기업 중에 하나. 거기다 원전 그리고 네. 에너지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 오늘 7% 급등했습니다. 추가 상승 염두에 둘까요? 네,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내일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앵커님 말한 것처럼 실적도 기본 베이스지만 지금 반도체 원전 건설까지 이제 겹겹이 호재가 쌓여 있는 쪽이 건설주입니다. 게다가 하나 더 추가하면 재건 이슈도 건설주도 잡을 수 있으니까 반도체 원전의 재건까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AI 전력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원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짓는 곳이 어디냐? 건설주가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 ENA 한번 보시면 좋은데 차트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7월 23일 날 말씀드리고 올라간 폭이 거의 없거든요. 이제 보합 정도입니다. 올라가면 5% 정도밖에 안 올랐으니까 이제 60일선 돌파하면 윗 구간인 52,000원, 6만 원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건설주 지금 공략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주 지금 공략해도 늦지 않다라는 조언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GNC 에너지 볼 거예요.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자, 이 종목이 위원님께서 지난주 목요일에 들고 오셨죠. 성필호 위원님께서 네. 목요일에 이거 다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다시 네, 사시라 그랬죠. 네, 다시 사자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 주 월요일에 28% 지난주 금요일에 바로 28% 급등, 이번 주 월요일에 18% 급등, 오늘 또 25% 급등하면서 저희 이거 다시 매수한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완전 거의 3일 만에 50%, 60% 넘게 급등을 했어요. 심지어 GNC 에너지가 신고가를 갔거든요, 오늘. 네. 야, 근데 위원님께서 매수 타이밍을 정말 다시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다시 팔아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갈지 궁금합니다. GNC 에너지는 내일 투자주 이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네요. 그러면 내일은 약간 숨고리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GNC 에너지가 오늘 이와 같이 급등하고 최근에 급등한 이유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어제는 좀 급등을 했고요. 오늘 또 이렇게 급등한 것은 이제 해남에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오늘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오늘 다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인 GNC 에너지죠.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 그 비상 발전기를 공급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은 우리나라가 계속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GNC 에너지의 비상 발전기는 계속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가 이제 기록을 했는데 내일은 약간 숨고리가 나오더라도 접근하시기는 좀 부담스럽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끝까지 한번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부럽네요. 축하드립니다. 다음 종목은 스피어 한번 볼 건데요. 자, 스피어도 저희가 7월 23일에 이제 공략을 했는데 이 종목이 이제 다시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또 코스닥 종목이기도 해서 최근에 코스닥 흐름이 좋잖아요. 스피어도 조금 더 수익을 챙겨보고 싶은데 더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오늘은 이제 스페이스X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오늘 스페이스X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미국에서 우주항공 관련주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페이스X가 최근에 한 40% 정도 가까이 빠졌죠. 그런데 미국의 증권사들이 스페이스X에 대해서 저평가 이야기를 많이 나오면서 오늘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요. 오늘 실적이 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에서도 우주항공들이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X가 이제 그 우주항공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에 따라서 이 스피어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래서 스페이스X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스피어도 바닥을 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내일 밀 때마다 좀 매수해가지고 이제 바닥을 쳤기 때문에 좀 중장기로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장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준 의원님께서 오늘 가져오신 종목 바로 알아볼게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건설주인 GS건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S건설이요. 지금 건설 쪽에 실적도 잘 나오고 있지만 SMR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이제 다음 달에 빌 게이츠가 내한한다는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한하기 전에 건설주나 원전 관련해서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건설주들이 지금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에 건립하고 있고 관련해서 또 전력 수요도 증가되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주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의 원픽은 삼성 E&A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GS건설 말씀드리는 것처럼 건설 지금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고요.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오늘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61선과 61선과 21선을 돌파를 잡아주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조금만 갭상승이 올라가 준다면 정고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 원전 사업이 좀 정책을 정비하고 있고 이제는 수주하고 발주한다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건설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략하실 분들은 내일 시초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전고가 부분인 34,000원 정도 이게 전고가거든요. 이 정도 우선 저항대가 있으니까 보시고 많이 내려가면 손절가는 24,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S건설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한번 또 이 종목으로 수익 챙긴 적이 있잖아요. 네. 다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송필호 위원님의 종목입니다. 어떤 관련주일까요? 로봇주 가져왔는데요. 로봇주. 네. 이제 로봇주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로봇주 그러면 액추레이터 관련주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제 로봇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 이제 손입니다. 로봇의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로봇의 손가락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해서 한국 PIM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로봇 손가락을 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면요. 금속 분말 사출 성형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성형 제품, 그다음 정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죠. 이 회사가 만든 부품들은 변속기, 자동차 변속기, 반도체 식각, 증착에 사용되는 부품, 그다음에 휴머노이드에 사용되는 정밀 부품을 생산하는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로봇 업체에 지금 납품을 추진하고 있죠. 금속 분말 사출 정밀 제품을 이제 그 로봇의 어깨나 팔 관절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손가락도 관절 이런 어떤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글로벌 기업인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테슬라에 납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데이터 센터용 냉각 소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이제 테스트가 완료됐고요. 조만간 이제 납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냉각 소재 부품하고 소재 수요가 급증할 경우는 앞으로 성장성도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PIM에 한번 관심 가지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트를 보면 이 종목도 이제 최근에 충분한 조정, 바닥 다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죠. 이 종목의 특성은 그러죠. 한번 움직이면 강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이니까 이 종목은 부담 없이 한번 사봐도 되지 않을까. 손절 라인은 뭐 6만 원 정도 잡으시고 1차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한국 PIM 로봇주 들고 와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그 대한광통신이고요. 저는 좀 내일 광통신 섹터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미국의 FCC에서 그 중국산 로봇 규제 소식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 로봇주들이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또 똑같이 미국의 FCC에서 이 데이터 센터용 장비를 중국산 데이터 센터용 장비를 규제한다라는 방안을 검토 중이래요. 그래서 아마도 광 트랜시버, 광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내일 한번 이 규제 소식 속에서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실제로 미국 선물 시장에서도 이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급등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 소식을 확인하고 좀 관련주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대한광통신 외에도 좀 다른 광통신주들도 좀 내일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고 또 실제로 또 다른 증권사에서는 광통신 종목들의
밸류가 너무 낮다. 또 주가 위치도 매력적이다라는 평가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어떤 분한테 여쭤볼까요? 송필호 위원님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오늘 새벽에 강통신 관련주가 엄청 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강통신 대장주인 RF 머티리얼즈가 오늘 상한가를 쳤죠. 그다음에 뭐 성호전자 나머지 종목들도 상당히 셌는데 대한강통신도 이제 강통신 관련주로 이제 올해 한 10배 정도 오른 종목이죠. 그래서 최근 충분한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 이제 그 미국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강통신이 그 만들고 있는 강케이블이 지금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강통신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같은 의견 주셨고요. 이렇게 관련주들 알아봤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꿀팁 전해주실 거예요? 저는 사실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일 네. 올라갈 종목은 우선 생각하는 게 GNC 에너지도 투경에 있지만 우선 자리가 굉장히 좋고 스피어도 지금 실적 발표에 대한 이슈로 또 호재이고 그리고 바이오 쪽에도 괜찮은 종목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종목 정도 공개해 드릴 테니까 공개 방송 오셔가지고 시장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쓸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뒤 공개 방송까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잠시 뒤 마스터 클래스 최태훈 어드바이저와 이어갈 예정이고요. 두 분과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마스터 클래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최태훈 의원님 바로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계속 코스닥에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다행히 애프터마켓에서 이 코스피의 반전이 이뤄지면서 또 내일장은 다시 한번 대형주가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뭔가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다 보니까 코스피도 좋지만 지금은 잠시 중소형주로 해지를 해서 내 포트를 좀 채워 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이 손실을 지금은 코스닥으로 지우는 게 맞는지 아니면 여전히 대형주 쪽으로 비중을 계속 좀 늘려가는 게 맞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시장을 분석하려면 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작년부터 급등장이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6개월 만에 122%라는 놀라운 기록을 보여줬거든요. 글로벌 시장 어디에서도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한 시장은 없었어요. 글로벌에서 단연 상승률 탑이 대한민국이었죠. 2년 연속 그랬고요. 근데 이렇게 과열이 있으면 한번 그 과열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급등 구간의 시장을 이끌어왔던 것이 바로 AI 인프라단에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었는데 역시 과열도 그 반도체부터 터지기 시작했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배팅이 굉장히 과감해졌던 시기가 7,000포인트 이상부터거든요. 본격적으로 10,000포인트에 대한 시장 전문가들이 분석이 나오면서 과감한 배팅이 이어졌던 시기가 바로 7,000포인트 이상입니다. 근데 5월 말에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키우는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면서 개인 투자자의 배팅은 더욱더 과감해지기 시작했어요. 과열을 터지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 됐습니다. 하락할 때 곱하기 2배짜리 레버리지 ETF가 있으니까 변동성 자체도 2배로 늘어났겠죠. 7월 달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급락의 급락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과열이 있었고 그 과열이 꺾이는 급락이 한 번 있었던 건 아주 지극히 당연했는데
7월이 충격적이었던 이유가 바로 그 변동성이 컸던 레버리지 상품 때문이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던 내용일 겁니다. 근데 시장이 이렇게 과열과 급락을 거치면서 이성을 찾고 보니까 시장에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인 종목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기관들이 지금 그 코스닥에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들을 마구마구 주워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코스닥 시장의 현재 신용 잔고율이 2024년 이후로 최저치입니다. 5조 원대로 내려앉았거든요.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신용 잔고가 빠지는 그래프를 보면 놀라울 정도로 가파른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코스닥 시장의 전체적인 영업이익은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뭔가 언밸런스 하잖아요. 실적이 이렇게 좋아서 좋은 시장이 됐는데 과거 안 좋던 2년 전, 3년 전 수준으로 지금 신용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굉장한 언밸런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만들어준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거예요. 반도체는 지금 6월 달, 7월 달을 거치면서 과열과 급락 구간에서 변동성이 너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시장을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되는 게 늘어난 변동성은 한번 줄어드는 구간을 가져야 됩니다.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 기술적인 용어로 기간 조정 구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박스권을 통해서 시장의 매물을 흡수하는 그런 기간 조정의 형태가 한번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시장의 해답은 낙폭 과대, 실적 대비 낙폭 과대 종목 안에서 매우 놀라운 기회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전력인프라나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바이오 관련 섹터가 급등을 계속 거듭했어요. 장 초반부터 계속 상승세 이어지면서 장 마감까지 깔끔한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우리가 이런 시장을 바로 순환 매입 시장이라고 하죠. 시장의 키가 넘어간 그런 그림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규제 이전 수준보다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거래 대금 자체가. 거래 대금이 10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시장의 관심이 그렇게 멀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주도권이 이렇게 바뀌는 게 수급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바이오, 통신장비, 전력인프라 같은 종목들이 실적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낙폭이 컸어요.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난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에 굉장히 많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뀐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전닉스의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휴식 구간이 좀 필요하고 그 이후에 재랠리가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삼전닉스가 쉬어가는 동안 말씀드렸던 코스닥의 바닥권 실적 종목들 중심으로 우리는 계속 집중 매수 이어가야 된다라는 또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월가의 유명 매니저의 이야기를 좀 빌리자면요. 7월은 어쩌면 고마운 구간이다.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저점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니까 어찌 고맙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발상을 전환해서 지금 시장이 낙폭 과대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시련을 이겨낸 투자자들이 수익의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이제 시련을 이겨냈으니까 적극적인 매매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말고 계속 저가 매수 줍줍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럼 이거 하나만 좀 빠르게 여쭤볼까요? 혹시 그 삼전닉스가 박스권으로 횡보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가파르게 다시 상승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적어도 8월 달은요. 변동성을 죽이는 기간 조정의 형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동성 지수가 삼전닉스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변동성을 7월 달에 겪었거든요. 보통 이러면 한두 달 정도는 변동성을 줄이는 구간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과열을 좁혀가는 그런 구간. 삼전닉스 투자자분들 실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좋은 포지션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시적인 그런 조정 구간은 더 큰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쨌든 도약을 위한 발디듬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원전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SMR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을 했다. 원래는 이제 정부에서 원전을 좀 배척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정부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요거 원전
배척한 거 후회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사실 지금 너무나 전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SMR이라든지 원전 섹터를 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세액 공제라는 정말 이벤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쪽 산업을 빠르게 또 성장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장부터 다시 조금 더 보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흥행되는 섹터가 아니에요.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흐름을 보면 바닥권을 치고 올라와서 전고점의 매물을 먹어가고 있는 아주 호전적인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AI 상용화에 따라서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전력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AI 데이터 센터에 24시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유일한 대안은 원전밖에 없다라는 게 글로벌 공통적인 의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원전에 대한 카드는 버릴 카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제거해야 될 카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정부의 대미 투자 1호를 원전과 LNG 그리고 조선 쪽으로 국한해서 양호,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해서 이 안에서 선정을 해서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미국도 대한민국 원전 밸류체인이 없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미국은 원전 밸류체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원전을 지어줄 수 있는 파운드리 기업들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오클로, 센트러스 에너지, 그리고 BWX테크, 그리고 카메코 같은 원전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의 원전 관련주와 발맞춰서 최근 들어서 저점을 치고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몇몇의 기업들을 좀 살펴보자면 가장 탑픽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전하면 두산에너빌리티. 이 공식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가스터빈과 대형 원전 그리고 SMR을 동시에 납품할 수 있는 회사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유일합니다. 글로벌에서 유일합니다. 강력한 기술적 혜자를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원전 파운드리 기업으로 더 발돋움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스터빈이 원전의 중요한 에너지, LNG의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스터빈의 수주가 최근 들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2분기 실적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32%가 성장하면서 이 시장의 성장세를 실적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원전 시장은 2026년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계속해서 25% 이상의 고성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분야라서 이들 기업에 대해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대형 원전의 압도적인 시공 능력을 갖고 있는 현대건설 역시도 원전의 대표적인 파운드리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홀텍과 이 소형 원자로 SMR에 대한 협력을 이어가는 상황이라서 대형 원전과 SMR 이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체력을 가졌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영업이익이 44%가 늘었어요. 앞서서 마찬가지로 두산에너빌리티처럼 계속해서 실적으로 계속 성장세를 증명해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전기술 역시도 종합 설계 기술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원전 기업이라서 이렇게 이 대표적인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으시면 분명히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섹터 소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원전 말씀 주셨고요. 그러나 관심주는 폴더블폰 관련주를 들고 와 주셨습니다. 종목 공개해 주세요. 네, 제가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네. 바꾸고 싶은 핸드폰이 하나 생겼어요. 폴더블. 그렇죠. 네. 디자인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바꾸고 싶은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제가 휴대폰을 한 번 쓰면 되게 오래 쓰는데 네. 이번엔 진짜 이거 구매 욕구가 굉장히 크게 자극되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의 폴더블 8이 출시됐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수혜 종목 바로 파이넴텍을 오늘 추천 종목으로 소개할까 합니다. 삼성전자의 회심작이죠. 갤럭시 폴드 8. 이제 출시가 돼서 1분 만에 140대씩 팔리고 있다고 해요. 놀라운 판매량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일본이 원래 삼성전자가 일본의 점유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한 자릿수밖에 안 되지 않았는데
일본이 원래 자국의 휴대폰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국민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삼성의 폴드 8이 완판이 됐다라고 합니다. 사전 판매가 완판이 돼서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인데 이 폴드 8의 공급망 업체가 바로 파이넴텍이에요. 내장 힌지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삼성전자 폴드 8에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파이넴텍의 성장세는 지금 말씀드린 제가 침이 마르도록 극찬한 이 폴드 8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가을에 애플의 폴더블 폰이 또 출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폴더블 대전이 2026년 하반기에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는데 역시나 애플의 폴더블 폰에 역시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적으로 디스플레이를 납품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내장 힌지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파이넴텍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적이 놀랍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요. 지금 위치를 보면 어떤 위치냐면은 주가가요.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고점이 12,000원이었는데 여기서 반토막 가까이 이렇게 하락한 다음에 지금 저점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물 공백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저점의 강력한 쌍바닥 지지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요. 2분기는 흑자 전환이 성공하고 2026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지금 이 위치에서 매수 무리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목표 가격은 제가 좀 크게 잡았습니다. 하반기 애플의 아이폰 폴더블 폰 출시와 더불어서 실적 성장이 가시화된다면 충분히 12,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요. 손절 가격은 전저점 위치한 6,000원 제시하면서 리스크 관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넴텍 말씀 주셨습니다. 자, AS 바로 들어갈게요. TNL이라는 종목이고요. TNL 같은 경우 저희 최고가 기준 10% 상승을 저희가 딱 먹었는데 이게 웬걸 하루 만에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TNL 추가적인 상승 기대하고 조금 더 들고 가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주에 소개했던 종목이 바로 TNL인데요. 네. 하이드로콜로겐을 기반의 창상 피복제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휘력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미국의 Z세대 필수품이 여드름 패치인데 이 여드름 패치 분야에서 아마존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TNL의 제품입니다. 이 기업은 영업이익률이 40%예요. 자동화 공정을 일어났기 때문에 제조업에서는 보기 드문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2026년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인데 주가가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소외가 됐었어요. 지금 테크 장세잖아요. 반도체 장세, AI 인프라 장세. 그러면서 실적 좋은 종목들이 올 한 해 내내 이렇게 천대를 받았습니다. 올해 2월 달에 고점을 찍어놓고 나서 작년 2월 고점 이후에 한 번도 상승세가 없이 거의 1년 반 가까이 이렇게 흘러만 갔는데 최근 들어서 실적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올라오면서 완벽하게 정배열로 바뀌는 그런 그림이죠. 저는 이 기업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PER이 7배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다라는 말씀으로 계속 홀딩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반도체도 짧게 예서 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제주반도체는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린 종목이죠.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 LPDDR의 핵심 기업이 바로 제주반도체다. 온디바이스 시대가 온다면 제주반도체가 강력하게 대장주로 나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3% 증가됐는데 영업이익은 1713% 증가됐습니다. 자, 2분기 실적 얼마 안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요. 보유자분들은 계속 홀딩, 신규 매수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도 면히 소개해 주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네,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시장이 왔어요. 네. 이제 좀 재밌는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으로 8월 대박 장세를 맞이할 겁니까? 저는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 이 공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1시간 동안 있을 공개 방송에서 강력한 8월의 포트폴리오를 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월에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 공개 방송에서 말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제 시선 강탈 선택은요, 제가 갖고 온 대한과통신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일장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장은 좀 반등 기대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